일단 오늘 얘랑 뭘 할 거냐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할 거거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우리 저번에 쓰던 거 필기 파일 없어? 너 따로 줬던 거 안 갖고 왔구나. 그럼 오해할 수 없다. 필기해야 되겠다. 꺼내봐라. 필기 노트. 쌤이 따로 한 부를 더 줬었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기 노트 꺼내라. 필기. 자, 필기를 꺼내서 필기를 하면서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일단 전류에 의한 자기장. 우리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하기 전에 얘부터 먼저 해야 돼. 자기장. 첫 시간부터 못하. 나면 안 되는데. 자기장. 자기장을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 B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근데 사실은 자기장은 전기장처럼 벡터량이거든. 벡터량이야. 그 벡터량이고 그러면 쌤 세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 거 맞아. 얘가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기도 있고 방향도 있고 요런 거 맞아. 벡터량이었어. 됐나? 자, 그러면 그럼 자기장이 도대체 뭔지 조금 더 그렇지. 전기력이 작용하는 장소가 전기장이었었지. 그러면 뭐가? 자기력이 작용하니까 자기장일 거라. 이랬나? 그러면 지금 자기력은 어디 작용합니까? 대표적인 게 이거 뭐였을까? N극, S극, 자석이겠지. 맞지? 자석인데 자석은 빨간색으로 쓰는 N극이 있고 파란색으로 쓰는 S극인데 색깔 굳이 안 따라해도 돼. 빨간색, 파란색, N극, S극이 있었다. 그러면 이 옆에 사실은 요거 말로만 할게. 자석 옆에 지우개를 4군데 놔. 조금 높이를 두게. 되나? 딴 의도는 없어. 자석 높이만큼 지우개로 높이를 맞춰.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유리판을 위에 덮는 거야. 그리고 철가루를 탁 뿌렸거든. 왜 그렇게 했느냐? 자석이 막 달라붙으면 철가루가 막 너무 지저분해져. 그러니까 유리판 놔두고 철가루를 뿌리면 자석의 힘에 따라서 철가루가 배열을 해. 톡톡톡톡 치면 알아서 배열을 하거든.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자석 주위의 자기장의 모습을 살펴보기 쉽단 말이야. 그러면 철가루가 어디 많이 달라붙느냐? 이 자석 끝에 많이 달라붙는 거라. 그런데 희한하게 일정한 모양을 가지더라고.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것도 보이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듯이 뭐가 되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힘이 작용하는데 일정한 규칙이 있는가 보다 해서 옆에 나침반을 들고 가봤어. 너희가 아는 나침반, 이건 안 그려도 되는데 나침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작은 자석을 들고 갔다. 이게 나침반인 거야. 됐나? 그럼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단 말이야. 근데 자석이 빨간색이 북이듯이 나침반도 빨간색 쪽이 북인 거야. 됐나? 근데 선생님 지금 수능도 그렇지. 흑백이지. 빨간색이 보이지 않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좋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 거 잉크로 내가 색깔 칠한 게 N극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과학자는 항상 그랬어요. 뭔가 규칙적으로 돼야 되고 그리고 귀찮은 거 싫고 그러니까 좀 편하게 쓰면 안 돼? 어차피 N극 가르칠 건데 N극만 얘기해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N극 있는 쪽을 가리킬 거다라고 된 거라. 됐나? 결론적으로 너희가 기억을 하는 건 요거 나침반 화살표 끝쪽이 N극이다. 요거만 기억하면 돼. 요건 한번 그려주시고 N극 쪽이 화살표 끝쪽이다. 됐어? 그래서 요렇게 쓸 거니까 여기 자석 옆에 나침반을 하나, 둘, 셋, 4군데 이렇게 들고 갔다는 거지. 됐나? 들고 가보니 어떠했느냐? N극에서 멀어지는 방향. 지금 왜 그랬죠? 자기력은 아니라 인력이 있고 청력이 있었지. 그러니까 N극끼리 밀어내고 N극, S극은 당기니까 여기 S극 옆에서는 N극이 끌려간 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서 나온 거 같고 들어온 거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나와보니까 요렇게. 실제로 나와보니까 요렇게 된 거야. 이랬습니까?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무슨 극에서? 자석의 N극에서 출발을 해서 무슨 극으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할게. 너희들한테 자기장 방향이 중요하다. 이게 궁금하면 색깔 안 써도 돼. 여기다가 자기장 방향이 궁금하면 여기 나침반 오면 나침반 바늘이 오른쪽이구나. 그게 자기장 방향이다. 이랬더니 내가 궁금한 위치에 나침반 딱 놓으면 나침반 바늘 방향. 이랬지? yes. 그래서 쌤이 혹시 이렇게 쓴 거 보여?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자, 얘를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자석은 외부야. 자석은 외부는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면 쌤, 외부란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그치 초기 내부도 이야기하나요? 내부도 또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러겠나? 별도로 이야기를 할 거라고. 그럼 내부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그림 잠깐만 봐봐. 만약에 이게 나침반이 이렇게 돌아서 뭔가 들어가는 것 같잖아. 그럼 중간에 사라졌을까? 아니, 여기 놓으니까 실제로 쫙 나갔다가 연결되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으로 나침반 바늘이 되더라고. 이랬나? 그래서 요건 나란히 똑같이 쫙 될 거야. 이랬지? 그럼 내부는 S극에서 N극으로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게 된다. 됐나? 왜 중요한지 알겠나? 내부와 외부가 표현 방법이 다른 거라. 그러면 내부와 외부가 달랐다는 거 주의해야 되는데 외부 항상 보는 거니까 괜찮아. 내부란 단어를 못 읽으면 실수가 난다는 거지. 요거 조심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 그러면 아까 철가루 있었지. 요걸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해. 자기력선. 그럼 자기력선은 여기서 보니까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 그리고 크로스. 교차되지도 않아. 끊어지지도 않고 교차되지도 않고. 나갔다가 한 바퀴 돌고 쏙 들어온다는 거지.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냐? 패곡선이라는 표현이 있어. 요 말은 꼭 써야 되는 표현은 아닌데 끊어지지 않는다. 갈라지지도 않고 합해지지도 않고 이러나 패곡선 요렇게 나갔다가 한 바퀴 돌고 운동장 트랙처럼 처음도 끝도 없이 어디서 출발해도 상관없잖아. 그대로 한 바퀴 돌고 온다. 닫혀있다라는 의미로 패곡선. 이랬지? 그리고 그러면 요 말을 한 번 더. 접선 방향이다. 어디라도 궁금하면 패곡선 요렇게 되는 거 그 곡선 있는데 접선 방향으로 그게 자기장 방향이었다.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2번. 자, 뒤에 나올 거지만 미리 한 번만 이야기할게. 뒤에 건데 미리 한번 얘기를 하자면 너희들한테 자기장 세기는 쌤님이 생각했을 땐 이래. 자, 얘들아, 응가 놓자. 아가야 표현인 거야. 그럼 원래 자기장 세기는 자, 대변복과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자기장 세기 자속 밀도. 이게 자속 밀도. 쌤 왜 굳이 응가 이런 표현을 가리키나 싶을 정도로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장 세기는 사실은 애기들이 쓴 표현이고 원래 원칙은 자속 밀도. 얘가 정식 표현 명칭이야. 이해됐습니까? 자기장 세기 방향 그러니까 자기장이라는 것 자체가 자속 밀도야. 적었나? 그러면 너희들 요 밀도 할 때 조심해야 돼. 이과생임을 버려야 돼. 이과생들한테 밀도 물으면 비분의 질량 하면 안 돼. 밀도는 인구 밀도처럼 생각하면 전체 면적분의 인구 수제.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속은 밀도니까 인구 밀도니까 인구 수처럼 뭐분의 면적분의 쌤 뭔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자속이래요. 오케이, 자속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예스. 그러면 여기 자속 밀도 자기장을 혹시 영어로 뭐라 쓰지? 자기장 B. 됐지? B. 면적은 일반적으로 S를 더 많이 써. 가끔 압력 이야기하고 일부 파트는 A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S. 자속은 이렇게 쓸 거다. 어떻게 읽냐면 이게 발음기호야. 파이. 이거 발음기호가 이거 영어를 저렇게 해서 이렇게 발음기호로 쓰면 좀 그러네. 그래서 파이라고 읽어. 3.14의 파이하고 조금 달라. 3.14의 파이는 PI고 PHI. 파이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파이 이렇게 쓴다. 됐지? 그럼 쌤 잠깐만 이제 해결을 해줄게. 자속이 궁금했었지. 자속. 쌤 자속이 뭘까요? 그게 파이인데 자 얘를 길게 이야기해줄게. 얘들은 자기력 선속. 이걸 과학자들이 하다가 귀찮대. 내처럼 내 태복이 적듯이 태양복사에는 태복이 적듯이
자기선속 이렇게 줄였어. 되나? 자기선속 얼른 찍어주고. 근데 이렇게 쓰다가 귀찮아. 너 어차피 알겠지? 이러면서 야 자속이라 해. 이렇게 줄여진 거야. 그럼 너 자기력선 알겠지? 이거 자기력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상적인 선으로 이야기하겠다. 자기력선. 도대체 지금 이 속이 뭡니까? 이 속자가 구속한다 이런 의미인 거야. 구속한다? 아 묶어놨다. 그래서 너희들 화학 시간에 뭘 이야기하듯이 묶음을 두고 이야기한다. 묶음. 아 맞다. 자기장 세기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전류도 전자 한두 개로 이야기하지 않았잖아. 전화 왕창 묶었는 거. 1쿨롱 전하량. 전자 뭐 6.25 곱하기 10의 18 제곱개.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묶어서 여러 개 있어야 되겠다. 이랬지? 그래서 햇빛이 딱 걸려가지고 피해도 자, 내 따라오네 자꾸. 됐지? 그럼 자속, 자기력, 선속 이렇게 되는 건데 아 그럼 이거 단위는 웨버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웨버. 좀 안 익숙하지 그지? 웨버 이렇게 이야기한대. 그래서 꼭 알려줘야 돼서 뒤에 문제 나올 때 얼마 자기선속 또는 자기력 선속이 몇 웨버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됐지? 그럼 너희가 자 쌤 이거 이렇게 외우지 않았겠지? 근데 웬만하면 분수꼴로 잘 안 외우잖아. 이항을 시켜서 뭐는 파이는 BS 파이는 BS 좀 크게 박스박 파이는 BS. 자 그럼 선생님이 웨버 얘기했다 그지? 그러면 혹시나 거리는? 아 거리란다. 면적은 제곱미터제. 그러면 얘들의 단위가 웨버 퍼 제곱미터였고 혹시나 그 일론 머스크 가면 딱 생각나는 거. 요즘 하도 많아가지고 그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하는 게 되게 유명한 과학자다. 좀 천재면서 괴짜 과학자. 과학자 이름, 할배 이름 딴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자기랑 세기의 단위가 뭐다? 테슬라. BTS에서 이랬나? 뭐 어쨌든 그래갖고 내가 외우면 끝인 거야. 됐습니까? 자기장 세기는 몇 테슬라. 아, 그럼 내가 기억하는 거 파이는 BS. 자, 시간 이해됐나? yes. 자, 그러면 이제 자기장은 쌤 좀 전에 뭐라 그랬지? 자속 밀도라 그랬지. 그러니까 아, 알겠다. 여기 촘촘한데 자기력선 촘촘한 거 센 거다. 센 거다. 이랬습니까? 맨날 시험 문제 나와.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온 데가 있으면 엉성한 데하고 촘촘한 데하고 점치거나 어디가 자기장이 셀까 이렇게 하면 촘촘하게 간격이 붙어있는 데가 자기장이 세다. 이렇게. 왜 이름이 자속 밀도거든. 대변 응가처럼. 자기장 세기, 자속 밀도. 이해됐어? 됐어. 자, 이제 3번.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좀 해보자. 이 얘기를. 누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했었거든. 사실은 잘 깨워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야.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 자석 옆에 자기장을 이야기 먼저 하고 근데 자기장이 생기는 데가 자석 옆에만 있는 건 아닌 거야. 누구 옆에도 있다? 전선 옆에도 있었어. 이해됐나? 아 그러면 좀 전류가 흐르면 맞아. 그 옆에 자기장이 생겨. 근데 너희들 이 전류 흐르는 걸 몇 개로 나눠 생각할 거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첫 번째 게 뭐냐면 잠깐만 이건 안 적어도 돼. 쌤 그냥 바로 정리할게. 내가 그냥 적어놓고 이야기할게. 직선 도선이 있대. 두 번째 건 원형 도선이 있대. 세 번째 건 솔레노이드가 있대. 그 전선을 갖다 들고 있는데 전선이 쭉 직선이냐? 아니면 이걸 똘 말았느냐? 아니면 돌돌돌돌돌 말았느냐? 요 차이로 달라진다고. 이랬지? 자 그러면 이제 별개로 쌤 이야기할 거거든. 자 잠깐만. 선생님은 공식을 먼저 적어두고 이야기할게. 일단 B는 K R분의 I. B 프라임은 K 프라임 R분의 I. 바보 같지, 그치? 똑같은 거 또 쓰고. 맞죠? 그런 생각 해야 돼. 쌤 썼다고 다 맞구나, 알고. 그러나 의심도 하고, 궁금해도 하고. B, 2 프라임은 K, 2 프라임, and I. 이렇게 되는 거야. 쌤 이게 뭐예요? 위에 거 세 가지인데 밑에 식 세 개 적었지. 그럼 느낌상 전자는 전자, 후자는 후자 되듯이 직선, 원형 도선,
솔레노이드가 될 거야. 아, 지금 안 적어도 돼. 뒤에 설명할 거야. 이랬나? 그러면 혹시나 여기서 궁금한 거, 나는 B는 뭔지 알겠어. 자기장 세기. K가 뭐게? 맞아. K는 상수야. 그럼 K도 상수, K 프라임도 상수, K2 프라임도 상수야. 그치? 그럼 보통 과학자들이 비례한다 이 말을 갖다가 바꿔서 이야기할 때 등호로 상수 넣고. 응. 그치? 그럼 R은 뭘까? R은 거리. 응. 거리. 그러니까 물리 시간에 거리는 S도 쓰고 저번 시간 축전기 할 땐 디스턴스에서 D도 쓰고 R도 쓰고 나 그 세 개에서 뭐 L도 쓰고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앞에 역학 부분에선 S를 제일 많이 쓰고 뒤로 오면 D나 R 이런 거. 전기 파트는 R 되게 많이 써요. 얘들나 R 이렇게 쓸 거고 또 궁금한 거. I는 뭔지 알겠나? 전류 세기겠지. 전류 세기. 전류 생미 요 N이 궁금한데 N. 코일 돌돌돌돌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가문수 좀 길게 이야기하면 가문수 그게 아니라 뒤에 가면 자 이렇게 나온 게 있거든. 대문자 N. 대문자 N은 단순하게 가문수야. 근데 소문자 N도 가문수는 맞아. 가문수는 맞는데 이 가문수는 길이당 가문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가 다르냐면 내가 100번을 감았대. 근데 1m에 100번 감은 거하고 50cm에 100번 감은 건 다를 수가 있어. 다를 수가 있어. 너희들 전자기 유도할 때 2학기 거 기말할 때 거기선 가문수였거든. 근데 솔레노이드는 이거야. 자 그러면 쌤 이렇게 이야기할게. 나는 어떻게 외웠냐? 그치 가문수가 n이면 그러니까 공식을 그대로 외워야 되거든. 대문자 소문자 이분들이 쓰는 거 그대로. 항상 강조했잖아 그지? 그럼 얘가 누가 엄청 뭐 나눴으니까 작아지겠지 그지? 그냥 내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 쌤도 맨날 과학책 보니까 야들이 이런 의도로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가문수는 대문자 n 쓴다면 길이당 가문수는 소문자 n을 쓸 거고 이랬나? 그러면 여기서는 ni 했으니까 얘는 길이당 가문수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솔레노이드는 촘촘하게 감는 게 중요한 거지 많이 감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러나 길이당 감은 횟수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게.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건 적읍시다. 첫 번째, 3번. 직선 도선이 있고 직선 도선 주위에 뭐가 형성이 되더라? 자기장이 형성이 되더라. 직선 도선이 있고 직선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더라.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밝혀졌을 때 교수님하고 모든 게 과학이 그렇듯이 실험을 하다 갑자기 옆에 나침반이 있었는데 전류가 딱 그러니까 나침반이 확 돌아간 거야. 깜짝 놀라고 전부 다 이랬는데 실험을 하고 그러면서 규칙성을 찾았단 거지. 자, 쌤 이렇게 이야기할게. 일단 너희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우리 자 오른손 밥 먹는 손 들어봐봐. 자기 밥 먹는 손. 입안 다 괜찮아. 오른손. 예전에 왼손 썼는 애가 있어갖고 밥 먹는 손 이래갖고 막 문제를 시켰더니 시험 전날 전화가 왔어. 쌤 다 틀렸어요. 밤에 갑자기. 왜? 최종 점검만 다 틀렸어요. 밥 먹는 손 생각해서 밥 먹는 손을 열심히 한 거야. 걔 입장에서는 이제 내일 거니까 이제 마무리 이러면서 어떻게 했는데 밥 먹는 손 오른손. 자 이게 오른 나사 법칙 이런 식으로 전 세계 모든 나사는 똑같아. 오른손으로 돼. 오른손, 오른 나사 법칙 이런 게 있거든. 그러면 자 혹시 너희들 나사못 이렇게 된 거 돌돌돌돌돌 있는 거 알지? 그치? 여기 십자 드라이브에서 돌려서 갖다 박는 거. 그치? 걔들 다 이 방향이야. 어떻게 해요? 오른손 쥐어봐봐. 감아봐봐. 펜 들고 감아도 돼. 이렇게 했지? 그러면 자 몇 개 팀으로 나누죠? 2개 팀이야. 엄지 아니면 4개지. 그럼 여기서는 너가 편하게 전류가 자기장이 전류가 편한 방향을 전류로 잡고 나머지를 자기장으로 잡으면 돼. 이랬나? 자, 쌤 빨간색 매니큐어 언제 살지 모르겠네. 갔다가 맨날 살까 손톱 부분이 화살표 끝이라 생각하면 돼. 손톱이 화살표 끝. 그러면 이렇게 자, 요렇게 전선이 있었어. 전선의 전류가 위로 흐른대.
됐습니까? 그러면 전선에 전류가 위로 흘렀을 때 여기 앞에 옆에 나침반이 났다는 거지. 그럼 나침반 바늘이 어떻게 돌아갔을까? 전류가 멈추면 편하지 않겠나? 4개보다는 맞지? 그럼 전류 이렇게 딱 쥐었더니 나침반 바늘이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손톱 있는 데가 화살표. 그러면 앞으로 오고 옆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S. 그럼 만약에 동서남북을 표시를 할 수도 있겠지. 맞지? 그러면서 자, 요렇게 가까이는 촘촘하게, 멀리는 엉성하게, 더 멀리도 이렇게. 그래서 이 도선에 가까우면 세고 멀어지면 약해질 거란 거지. 이랬나? 왜냐?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 2, 3 이렇게 되면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되면 역수니까 멀어지면 약해질 거다. 이랬습니까? 아까 센 거 촘촘하다 했지? 그래서 가까이는 촘촘하고 그리고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거리가 멀어지면 생각보다 엉성하게 되더라. 방향은 똑같다. 그치? 근데 사실은 실제로 실험하면 이렇게 되지 않아. 좀 달라.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성자기장. 합성자기장. 합성자기장은 뭔가 하면 얘들아 원래 지구에 있었으니까 지구에 자기장이 있겠지. 맞나? 지구에 의해서 동서남북으로 가만히 딱 놓으면 여기 같은 경우 저쪽이 북쪽이다 이렇게 만약 나침반 바늘이 북을 딱 가리켜 있을 거라고. 그치? 그런데 전선을 어디에 놨느냐에 따라서 전선에 의해서 힘이 생기고 얘가 밀리거나 끌려오거나 이렇게 작용을 해서 조금 돌아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구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합성 자기장으로 나침반 바늘이 돌아갈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지금 보니까 완전하게 이 문제가 없어서 용어로는 살짝은 있는데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에 문제풀이 하거나 할 때 설명을 더 해줄게. 이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동서남북이지. 그럼 원래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나침반 바늘이 북쪽을 향했을 거라고. 근데 전류 때문에 이게 조금은 돌아가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알면 되겠다. 됐지? 하지만 지구에 있었으니까 지구 자기장을 무시할 수는 없다. 됐나? 자, 그러면 직선 도선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게. 지금 그러면, 그치. 내가 이 점이 궁금해. 이 점까지 거리.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 세기. 걔가 자기장 세기란 거야. 자, 적어볼까? B는 K, R분의 I. 거리분의 전류. 됐나? 자, 쌤이 요거 표현을 한번 물어볼게. 혹시 나침반이란다. 나사못이잖아? 나사못 좀 만약에, 쌤한테 보면, 이게 만약 나사못이라 치면, 여기 드라이버 꽂는 데가 있으면, 얘가 들어가고 있으면, X처럼 보이겠지? 나오고 있으면,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들어가고 있으면, 요래 보이지 않을까? 말 이해되겠나? 그래서 전류가 들어가는 걸 동그라미에다 X 하든지 아니면 X만 해도 괜찮아. 그치? 나오고 있는 부분을 점처럼. 그게 사실은 우리가 1학년 때 전자기 유도 파트 할 때도 그렇게 균이란 자기장 할 때 X나 점 찍혔었대. 이해되겠나? yes. 그러면 지금 이제 쌤 본격적으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게. 되게 중요한. 지금 직선 노선에 의한 거 하지? 그치? 근데 직선 노선이 하나가 아니라 여기 지구에 영향받아서 합성 자기장 했지? 이거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봐야 되는 뭔가가 있는 거라. 자, 첫 번째. 그대로 3번의 첫 번째 거대. 전류 방향이 반대. 전류 방향이 반대인 두 개의 직선 도선이 있는 거라. 항상 나올 때 무한히 긴 직선 도선 이렇게 나와. 무한히 긴 직선 도선. 그럼 전류 방향이 반대라 그랬지. 그러면 전류가 위로 흐르고 전류가 아래로 흐르고 이렇게 이야기할게. 그리고는 선생님이 일단 왼쪽에도 전류 I, 오른쪽에도 전류 I. 그러면서 자 여기 쭉 얘하고 수직으로 되면서 같은 거리상에 있는 점 3개를 갖다가 이야기하겠다. 말 되겠나? 요 점을 P점, Q점, R점
그리고 가와 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여기 자기장이 옆에 형성이 되겠지. 여기 봤을 때 이걸 시계라 할까? 반시계라 할까? 이거 전류가 흐르지? 그치. 그럼 밑에서 보면 민망하니까 항상 위에서 본대. 무슨 방향? 12시에서 9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것 같다. 끝나?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대제. 그럼 이렇게 되면 그치. 시계 방향으로 형성될 것 같다. 그럼 잠깐만. 여기 Q점은 어때? P 때문에? 가 때문에? 전류가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방향? 나 때문에도? 들어가는 방향이가? 말 되겠나? 칠판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지. 그래서 종이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끝나? 그러면 이 지점은 가 때문에도 들어가고 나 도선 때문에도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지. 들어가고 들어가니까 보강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겠나? 보강. 됐어? 방향이 같다고. 방향이 같다고. 요거에 대해서 계산풀이는 오늘 저녁에 알려줄게. 그 다음에 여기 이 지점은 가 도선 때문에는 나오게 되겠지. 나 도선 때문에는 들어가게 되겠지. 근데 똑같은 색의 전류인데 거리가 얘가 멀잖아. 그럼 누구 영향이 그냥 가의 영향력이 더 크겠지. 맞지? 그러면 이 부분은 가에 의한 방향처럼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라고. 됐습니까? 나오는 방향을 쌩면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일단 할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방향이 P점은 가의 영향력이 크지? 이해됐나? 잠시라도 정신 딴 데 가 있으면 안 된대. 그럼 여기는 나오는 방향이다. 여기는 어떨까? 가에 의해서도 들어가고 나에 의해서도 들어가고. 맞지? 그럼 얘는 어쨌든 들어가는 방향이 될 거다. 오늘 저녁에 문제풀이 할 때 계산 방법을 알려줄게. 일단 그럼 R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치, 전류가 똑같은데 얘 때문에 나타나는 방향이겠지. 얘 때문에. 얘 나오나 들어가나? 나오지. 그치, 나오지. 그럼 중간에 들어가고 양쪽 나오지. 됐습니까? 됐나? 이따가 쌤 요거 안 지우고 있다가 원형도선에 똑같이 이야기할 거다. 원형도선이 이렇게 되면 쏙 연결되었을 때 원형도선 딴 거 안 하거든. 동그랗게 생겼어. 물론 전원장치 어디 있어야 될 건데 얘기를 안 해. 아예 그림에서 완전히 막혀있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원형도선은 항상 중심에서 자기장만 얘기해. 딴 데는 얘기를 안 해. 이랬나? 원형도선이 보이잖아. 무조건 중심 밖에 자기장을 안 물어요. 딴 데 계산 못하니까. 그랬을 때 반지름 R에 해당하고 여기는 전류에 해당할 거다. 그럼 여기로 봤을 때 전류가 흐른다면 요래 흐르지 않겠나? 맞지? 그러면 전류가 흘렀을 때 되는 방향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그 옆에 하나 더 적는데 2번. 자, 이번에도 반대야. 이번에도 전류 반대 방향인데, 자, 얘 올라간다, EI. 얘 내려간다, I. 두 개 지금 자기장 세기가 같아, 전류 세기가 같아, 달라? 다르지? 그치? 다른데, 얘라 일단 좀 결론 알려줄게. 여기 전류가 EI, 여기 I가 흐르지? 그치? 자, 봤을 때 이 거리만큼 한 번 더 떨어진데 여기가 자기장 세기가 0이다. 왜 그런지는 지금 이야기할게. 도선이 가 도선이 있고 라 도선이 있어. 나? 아까 봤을 때 여기 중간에는 자기장 세기가 보강이었지. 여기에서 들어가고 이쪽에 들어가니까. 자, 자기장이 0. 됐나? 자기장이 0이 얘는 항상 문제 푸는데 꿀팁이다. 얘는 꼭 해야 돼. 자, 그러면 봐봐. 여기는 중간은 지금 무조건 보강이지. 그럼 자기장 세져 약해져? 세져.
세죠? 근데 자기장 0인 데가 되게 중요해. 됐나? 너희가 전류세기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알려줬지. 전류세기 알려주면 어디가 0이 되는지 네가 찾을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하느냐? 아, R분의 I에 비례해서 자기장이 될 거야. 그럼 누가 한번 생각해봐라. 자기장이 0이라고 이야기했는데, 0이라고 했는데, 이쪽은 누구 영향? 다 영향. 이쪽은 누구 영향? 라 영향이 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맞지? 하지만 어디가 자기장이 0이라는 얘기는, 어딘가 마이너스 P가 있고, 어딘가 플러스 P가 돼버리면 이게 자기장을 합하면 0 되겠지. 됐지? 그러면 내 생각엔 이래. 가까운 거는 전류가 세고, 먼 건 전류가 작아야지 이게 자기장 세기가 똑같아질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다 알아. 누굴지 모르겠지만, 거리가 작은 건 전류도 작고, 거리가 큰 건 전류도 커버리면, 그러면 얘가 거리가 2배면, 전류가 2배면, 세기는 똑같을 거잖아. 세기는 똑같을 거란 거지. 됐나? 그래서 약하게 전류가 흐르는 바깥쪽. 여기가, 약한 쪽 1대2의 전류니까 1대2의 거리를 두고 자기장이 0 된다. 말 되겠나? 되게 중요하대. 그러니까 도선 바깥쪽에 자기장이 0이다. 도선 바깥쪽에 자기장이 0이다. 얘는 왜 그렇다고? 요 관계인 거야. 전류가 세면 거리도 멀고, 전류가 약하면 거리도 가까워야지 자기장의 세기는 똑같아질 거고, 절대값은 똑같아질 거고, 방향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반대가 되면 자기장 세기가 0 될 거니까. 됐나? 얘는 기억을 해야 문제 푸는 거다. 됐습니까? 기억을 해야 문제를 푸는 거다. 그럼 일단 반대 방향은 전류가 반대로 흘렀지? 어디? 쉬워. 반대로 흐를 땐 바깥쪽에 자기장 0. 외웠어? 뭐라고? 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는 바깥쪽이 어디? 두 도선 바깥쪽이 자기장 0. 외워준 꿀팁이라고. 이랬나? 됐어. 그리고 나면 쌤 치운다. 반대 방향을 했지? 자, 동그라미 3번. 같은 방향을 한번 해보자. 같은 방향. 3번에 같은 방향. 자, 이렇게. 됐나?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위로.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자, 그러면 얘는 중간에는 보강일까 상쇄일까? 왼쪽 것 때문에는 들어가라고. 오른쪽 때문에 나오라고. 맞지? 그치? 그러면 바가 있었을 때 마 때문에 여기는 들어가는 자기장, 바 때문에 나오는 자기장. 그럼 보강이야 상쇄야? 상쇄가 일어나긴 하겠지. 그럼 너희가 좀 잘 알아들으니까 쌤 이렇게 할게. 여기가 3i, 여기가 i 이렇게. 그러면 이 사이에 어느 지점에 자기장이 상쇄가 돼야 되지. 상쇄가 되는데 혹시나 자기장이 0이라는 얘기는 마에 의한 자기장과 바에 의한 자기장, 합성 자기장이 0이라는 얘기야. 표현 방법이 이해됐나? 그러면 마에 의한 자기장, 바에 의한 자기장이 0. 이 상쇄가 일어난 이 영역 중에서 마에 의한 건 들어가 나와? 들어가지.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건데 신나게 돌리면 안 되지. 여기만 봐야지. 이 도선 옆에 들어가지. 그치?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바 때문에 전류가 있으면 왼쪽이니까, 도선 왼쪽이니까 나오지. 그치? 나온다. 그러면 우리 전류의 세기는 알아 몰라? 알아. 얼마? 3i. 얼마? 1i. 이렇게. 됐지? 그럼 얘들 둘이가 상쇄가 되기 위해서는 거리가 몇 대 몇이어야 돼? 그렇지. 3r이고 1r이라면 제로 되지 않겠나? 그러면 얘가 같은 방향일 때는 중간에 전류 세기가 몇 대 몇이라서 3대 1이라서 그 거리를 몇 대 몇으로 했을 때 3대 1로
등분한 지점이 자기장의 세기가 0 될 거다. 됐습니까? 그럼 내부에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이 한복판에 있으면 전류 세기는 같겠지. 한복판에가 자기장이 0이면 전류 세기 같겠지. 또 같은 방향이겠지. 반대 방향일 때 바깥쪽이니까. 같은 방향이면 안에. 이랬나? 너무 안 돼? 자, 그러면 직선, 도선, 자기장 세기, 그러니까 슬슬 묻어나게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저 공식들 쓰고,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 쓰고. 됐나? 자, 그럼 쌤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큰 4번, 큰 4번. 무슨 도선이 있다? 원형 도선이 있다. 원형 도선. 자기장 어떻게 될까? 자, 원형도선은 꼭 기억을 해야 돼. 원형도선이 있으면 이 자기장은 원형도선의 빨간색이다. 요거는 빨간색이다. 중심에서 자기장. 내가 아까 말로 이야기했지만 도선에 전류가 흐르긴 해. 하지만 자기장 방향은 요 중심의 것만 이야기를 한다고. 이랬습니까? 자, 아침부터 머리 팽팽 돌리는 거 힘들겠지만 자, 발에 원형도선이 있어. 원형도선이 있고 크게 그릴 필요는 없어.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전류가 흘렀다 치자. 됐지? 자, 선생님 항상 무조건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면 무조건 오른손을 감아야 돼. 무조건 오른손을 감아야 돼. 또 언제 감아요? 언제 펴요가 중요한데 전선만 보이면 무조건 감으면 돼. 전선과 자석이 같이 보이면 무조건 펴야 돼. 됐나? 전선과 자석이 보이면 무조건 펴야 돼. 전선만 보이면 무조건 감아야 돼. 이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게 하나 있긴 한데 그때 이야기하고. 일단 전선만 보인다. 감았을 때 이렇게 되면 감았는 게 전류가 편하지 않나? 맞지? 감았는 게 전류가 편해. 그리고 화살표 방향, 손톱 방향이라 했잖아. 그럼 손 이렇게 쥐면 무조건 중심에서 자기장. 아하, 엄지 남았지? 엄지손가락 방향이 중심에서 자기장 방향인 거야.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빡! 여기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구나. 이게 끝이라고. 그러면 왜 근데 중심만 이야기해요? 왜 중심만 이야기하느냐? 무슨 얘기냐? 이 양옆으로 갔을 때 거리에 따라 자기장 세기가 다 다른 거야. 이랬나? 그러니까 그 말을 이렇게 균일할까 균일하지 않을까? 균일하지 않으니까 딴 데 얘기 못하겠다. 여기만 이야기하자. 딴 데는 복잡하다. 빨리 이해됐나? 됐어? 응. 그러면 복잡하게 뭐 이거저거 막 따진 방법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잠깐만. 이래 되면 얘는 방향이 반대니까 요거 쌤 좀 고칠게. 이건 안 써도 돼. 그럼 얘가 지금 전류가 위로 흐르고 이게 전류가 밑으로 오는데 하나의 원형도선이잖아. 그럼 얘가 전류가 얼마가 됐건 간에 얘가 I면 여기도 I, 여기도 I 똑같은 전류가 흐르는 거지. 그 중심이란 말은 거리가 몇 대 몇? 1대1. 맞지? 그럼 여기 자기장 세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 보강이겠나 상수겠나? 보강이니까 있으니까 얘기하지. 아까 같은 방향이라서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상수해야 될 것 같으면 얘기를 하겠나 못하겠나? 못하지. 됐습니까? 오케이? 응. 그 상황 이해됐나? 쟤를 갖다가 요만큼만 떼가면 마치 기다란 직선 도선의 일부처럼 볼 수 있지. 됐습니까? 그래서 원형도선은 사실은 원형도선 단독으로 문제를 잘 안 내요. 자, 단독으로 낸다면 원형도선 2개를 갖고 낼 거라. 자, 쌤이 그릴게 이제 파일에 있던 걸 갖다가 쌤이 설명을 좀 할 건데 자, 예시 일단 2가지 경우가 있어. 가의 경우가 있고 나의 경우가 있는데 직선 도선이 있다. 직선 도선이 있고 RR 이번 주에 줬던 거 프린트 갖고 왔으면 그대로 볼 텐데 열심히 써야 돼. 자, RR 오른쪽에 나의 자, R 또 R 또 R 이렇게 2R짜리 원형을 하나 그려.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 전류가 직선 도선의 위쪽 방향으로 II가 흐른다.
바깥쪽에 전류가 I로 흐르는 게 아니고 I 다시로 흐른다. I 다시로. I 다시. 원형도선의 전류가 반시계로 I 다시로 흐른다. I와 I 다시는 세기가 다를 거야 이 말이다. 그치? 이렇게 그림이 있었거든.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서 이렇게 제시문이 있었어. 제시문이 뭐라고 했냐면 직선도선에 거리가 R이고 전류가 I 흐를 때 자기장의 세기가 B이다. 제시문이 이렇게 있었어. 됐나? 원형도선에 이제 파란색 덜 잘 보이나? 괜찮나? 좀 덜 잘 보이나? 괜찮나? 그러면 원형도선의 거리가 R이고 I'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세기가 B다. 맞습니까? 궁금한 게 뭔데? 라고 하니까 이 점이 쌤 아까 원형도선 무조건 중심이 중요하다 그랬지. 그치? 이 점 P, 이 점 Q. P와 Q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돼? 라고 이야기한 거야. 나, 자,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아, 들어가는 거 뭐로 할 거다? 마이너스로 할 거다. 나오는 거 뭐로 할 거다? 플러스로 할 거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할게. P에서 자기장은 직선 더하기 원형. 이렇게 되겠지? 근데 한번 생각해봐. 이거 조심해야 돼. 얘들아, 이게 거리가 R이거든? 똑같은 거리 R 있는 거다. 나? 준호야, 보이나? 안경 빼고. 진짜. 그럼 앞으로 와. 앞으로 와. 그래야 공부 안 되는데. 가서 다시 바꿔달라 그래. 그거 얼마의 기간 동안에 안 맞으면 다시 해줘야 돼. 얘들아, 고등학생 눈 진짜 중요하거든. 눈 진짜 중요해. 자, 그러면 P에서 자기장을 물으면 직선도선, 원형도선 해야 되지. 이 말을 잘 봤어야 돼. 그러니까 거리가 R일 때 자기장이 P래. 그치? 그런데 얘는 똑같이 전류인데 여기는 거리가 얼마야? 2R이지. 2R이지. 그럼 잠깐만. 거리가 자기장의 세기는 어디? R분의 I에 비례한단 말이야. 갑자기 전류는 두고 자기장이 얼마? 거리가 2배로 바뀌었지. 그럼 자기장 전체는 얘는 1배니까 2분의 1배지. 됐습니까? 자, 근데 쌤이 어디 적는지 잘 봐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적을 거다. 문장상 이렇게 이 지점이 궁금하지만 이 도선 때문에 이 지점에 영향을 줄 거다. 여기에다 적을 거다. 이 도선에다가. 얼마? 2분의 P. R일 때 자기장 P제. 제시문에. 그럼 거리가 몇 배? 2배. 여기다가 2분의 P. 근데 들어가 나와. 직선 전류가 위로 돼? 옆으로는 들어가 나와 진우가? 들어가. 마이너스 2분의 P. 됐습니까? 그러면 원형도선하고 직선도선하고 이 상수가 사실 달라. 선생님은 숫자로 외우지만 그 필요 없거든, 너희는. 그래서, 상수가 다르니까 전류, 거리 똑같으면 똑같은 자기장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류가 좀 다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원형도선에는 거리 RI, 여기 RI 됐으니까 이 원형도선에다 또 적겠지. 그치? 이땐 들어가 나와. 반식으로 하고, 나오지? 그치? 됐습니까? 나온다. 얼마로? 플러스 B. 가능하겠나? 이제 됐나? 자, 그럼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2분의 2B. 난 통분할지 알지? 난 통분할지 알지? 그럼 얼마? 플러스 2분의 B. 절대값만 물을 수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세기만 물을 수도 있다는 거지. 2분의 B. 됐나? 근데 아까 쌤 이런 얘기 했어? 만약에 문제에서 야, 세기만 얼마야? 라고 할 때는 이거는 선생님이 나는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 하겠다, 나오는 거 플러스 하겠다라고 하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들어가는 걸 플러스로 해라 하기도 한단 말이야. 됐나? 그럼 얘는 임의로 정하고 세기와 방향을 내가 정하면 되는 거다. 답할 때는.
오케이? 이해됐나? 자, 준아, Q의 거 어떻게 될까? 직선은? 직선의 거? 뭐라 적으면 좋을까? 그러게 몇 배? 3배. 그렇지. 그럼 자기장의 세기는? 3분의 B. 오케이. 들어가나 나오나? 3분의 B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위로? 마이너스. 땡큐. 마이너스 3분의 B. 됐습니까? 예스. 그럼 원형도선은? 방향 그대로인 줄 확인했지? 그럼 세기가 거리가 R에 대해서 2R이지? 몇 배? 2배? 그럼 얼마? 2분의 B. 그렇죠. 그럼 플러스 2분의 B 되겠나? 그럼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B에다가 플러스 2분의 B니까 우리는 통분을 해줘야 되겠지? S. 얼마? 6분의 B 되겠나? 응. 됐지? 아하, 그러니까 직선하고 원형하고 섞어서 거리 바꾸고 전류 세기도 바꿀 수 있고. 그러면 만약에 얘를 I-있으면 2I-로 할 수도 있대. 맞지? 그럼 만약 여기가 2I-로 바뀌어버리면 얘는 1B가 되겠지. 됐나?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다. 됐어? 응. 자, 그럼 이제 직선도선 했고 원형도선 했지? 뭐가 있어? 솔레노이드가 있어. 솔레노이드. 됐습니까? 그거는 커다란 5번. 솔레노이드. 자, 5번. 솔레노이드.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사실은 솔레노이드라고 하면, 오케이? 자, 쌤 이렇게 이야기할게. 여기에 밑에 전선이 있는데, 뒤로 가서, 돌아가서, 이렇게. 이러겠나? 잠깐만, 이 그림 따라 그리기 힘들면, 도선이 느낌은 여기 올라와서 돌돌돌돌돌 말린다는 느낌이 돼. 됐나? 그래. 이런 딴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있었을 때, 요렇게처럼 될 거란 거지. 맞지? 그럼 이거 원형도선의 절반만 있는가, 이거? 맞지? 원형도선 절반만. 그러면 우리가 요게 편하니까 반식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할게. 그럼 손 어떻게 쥐면 편하냐? 우리는 항상 밥 먹는 오른손 딱 쥐고 전류가 딱 하면 편하겠지? 자, 그럼 엄지손가락 어디? 앞쪽? 요게 무슨 방향? 자기장 방향. 누가 가리킨 방향? N극이 가리키는 방향. 됐습니까? 근데 아까 쌤 나란히 했던 기억나? 막대 자석에서? 그러면 여기다 놓으면 이쪽으로, 여기다 놓아도 이쪽으로, 한복판에 놔도 이쪽으로 똑같이 쪼르륵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여기 솔레노이드는 되게 중요한 게 있어. 딴 데는 없다. 딴 데는 없다. 밑에다 적으래. 균일한 자기장. 혹시 문제 풀다 어디라도 물으면 균일한 자기장 여기밖에 없다. 유일하다. 그러니까 암기겠지. 오겨야지. 암기 기억해야 한다. 균일한 자기장은 어디밖에 없느냐? 솔레노이드 내부. 여기만 자기장이 균일한 거야. 세기도 방향도 완전히 똑같이. 쫙 이렇게. 이랬습니까? 그리고는 마치 N극에서 S극으로 나왔다가 들어가듯이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가듯이 이렇게 연결이 될 거다. 세부 뭐 디테일하게 더 그려봤자 똑같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하겠음. 이해됐나? 쌤 그러면 그치, 균일한데 무조건 솔레노이드 내부만 되는 거고, 쌤 주변은요? 주위에는 막대자석 주위하고 유사하다. 이해됐나? 주변의 모습은 막대자석 주위에 철가루 뿌린 거랑 똑같은 모습이 되더라. 해봤냐고? 쌤 초등학교 때 해봤음. 초등학교 때 해봤음. 우리 그때 진심으로 했는데 이거 할 때 진짜 이만한 못을 갖다가 그때 초등학교 때 하고는 준비물을 다 자기가 갖고 와야 됐거든. 너처럼 학교 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철물점 가가지고 이만한 못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얻은 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 그렇게 해서 들고 갔던 게 있는데, 자, 솔레노이드 일단 우리가 돌돌돌돌 감았는데 안에 철심 넣은 거야. 안에 철심을 넣어서 되게 세죠. 전류가 흐를 때 자석이 되기 때문에 얘가 전자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용을 해서 뭐 만드느냐? MRI. MRI 기억나? 자기공명 영상장치? 그치? 그거 할 때 자기공명 영상장치 할 때 여기 초전도체. 너 초전도체 들어본 거 맞나? 진짜 전류 잘 흐르는 거. 맞지? 초전도체. 진짜 전류가 세게 흘러. 그럼 정말 센 자기장이 형성이 돼. 그 자기장 형성되는 코일 안쪽에 사람들이 쫙 누워 들어가는 거야. 그나 누워 들어가면 자기장의 영향을 받겠지. 그랬을 때 우리가 주사약을 맞고 주사제에 의해서 일어난 화학 반응에 의해서 그걸 영상을 띄울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야. 이랬나?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솔레노이드 센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 그에 의해서 영상장치 얻어낼 수 있다. 이랬나? 뭐 그런 게 뒤에 또 나오긴 할 거라서 그때 이야기를 해줄게.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러면 일단 솔레노이드는 내부는 균일한 자기장이다 외워야 되고 바깥쪽은 막대자석하고 비슷하다. 그리고 정말 세게 하기 위해서는 뭐 철심 이런 거 이야기해도 되지만 일단 전류 세기에 따라서 자기장 세기가 변할 수가 있다. 그걸 주변에 활용을 많이 할 거다. 자, 그 얘기는 잠시 휴식하고 할게. 사랑스러운 전자기 유도. 그치? 전자기 유도란 뭐가 전자기 유도였느냐? 일단 누가 있어야 돼? 코일이 있어야 돼. 전류 전원장치가 없었어. 전원장치가 없어가지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코일이 있었어. 전원장치가 없는 코일. 그리고 누구? 자석. 얘들이 어떻게 하느냐? 상대적인 운동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물화생지 어느 부분을 다 하건 과학은 항상 똑같은 패턴을 가져. 과학은 항상 똑같은 패턴을 가지는데 자, 변하는 거 좀 싫어. 갑자기 왜 내한테 변하라 그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코일과 자석이 있었을 때 너희들 누구보다도 이거 열심히 해서 잘 알겠지만 갑자기 여기에 N극이 접근을 하게 되면 그걸 알지? 자기력선이 있다. 물론 얘는 눈에 보이진 않는다. 보이진 않고 가상적으로 자기력선이 이렇게 뻗어 있는 게 있을 거다. 그치? 그러면 얘가 가까이 오게 되면 이 코일 안에 지나는 자기력선 수의 변화가 생기겠지. 맞지? 그러면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의 변화. 별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이 자기력선 수, 코일 내부에 자기력선 수가 변화를 하더라도 이걸 움직이니까. 근데 이거 변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변화를 방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네.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이거 내려가는 자기력선 수가 증가하니까 이거 위로 되는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상수에 대해서 없애버릴까? 이렇게 된 거지. 이해됐나? 그러면 변화를 없애기 위해서 이거 배터리도 없는데 전류가 흐른다겠지. 그러면 유도 전압이 생겨서 유도 밑에다 적어도 돼. 유도 전류가 흐르면서 유도 자기장이 형성이 된 게 요 노란색인 거야. 그래서 변화를 없애버리겠다. 알겠나? 쌤이 그런 얘기 일관성 있게 계속 했을걸. 전압이 있어야만 전류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계속 형성이 되었다. 그치? 그러면 변화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미 생긴 변화는 어떡하겠어? 내려오는 게 많이 생겼으니까. 그럼 내가 위로 된 거 하나 만들어서 상쇄로 없애버리겠다. 이랬지? 그래서 변화 방해하고 싶다. 내가 그거 상쇄시키고 싶다.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해서 자기장 만들어서 상쇄시키게. 이게 전자기 유도지. 그치?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는 예를 전압을 알면 전류를 구할 수 있단다. 그러면 유도
전압의 크기 V는 지민아 혹시 기억나나? V는 V는 IR 말고 유도 전압. 승혁아 V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중3부터 가르쳐 보마. 델타 T분의 델타 BS. 야, 고1 때보다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 자, 그래서 요 뒤에 거 다 들어봤을 걸 너희들. 렌츠, 패러데이. 요 마이너스 이야기 하신 분이 렌츠. 내가 했잖아. 세계 연애 제일 못했을 거라고. 내가 네가 마음에 든다. 그럼 저리 가.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내가 니한테 신경을 끌게 이러니까 내 좀 사랑해주면 안 될까 한다고. 이게 마이너스. 변화를 싫어한다. 다가오면 멀어지게 하고. 멀어지면 잡아당기고. 렌츠 법칙.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부호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지. 나 방해하고 싶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이 N이 뭘까? 아까 쌤 뭐라 그랬지? 가면수. 콜가면수. 그 다음에 T. 시간. 그렇죠. 그래서 델타 T. 시간이 짧으면 전압이 셀 거다. 그래서 빨리 움직여야 돼. 됐지? 그 다음에 쌤 아까 BS가 뭐라 그랬지? BS는 파이. 한 묶음 땡 하듯이. 자속. 자기력선 속. 됐지? 그러면 B가 뭐? 자기장 세기. 가속 때문에. S, 면적.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자기력 선수였다. 그러나 요게 변하게 되면 전압이 생겨날 거다. 그래서 너희들 항상 했던 거. 가문수 많이 하고 시간 짧게 걸리고 얘가 세져야 될 거니까 센 자석을 이용을 하면 유도 전압이 세서 유도 전류가 세고. 됐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냐라고 이야기했던 거. 문제 쫙 나왔었잖아. 됐지?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 거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로 놔두고. 그러면 잠깐만. 항상 얘기하는 게 있다. 공식이 있으면 너희들한테 문제가 나올 거다. 무슨 문제? 그래프 문제. 오케이. 어떤 그래프가 있을 거냐? 가로축의 시간 T. 세로축에 자기장이라 적혀 있을 거다. 자기장. 요대로 두면 안 된다. 고치자. 뭐라고? 자기장을 기호로. B. 그럼 쌤 뭐라 그랬지? 그래프는 가로축, 세로축. 성분을 생각을 하고 이 성분이 들어가는 공식을 떠올려야 맞출 수 있다 그랬지. 때로는 얘가 분수꼴로, 때로는 면적 곱하기 형태로. 혹시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유도 전류하는 부분이거든. 그 BT 나오면 생각나는 공식이.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인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 공식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일 거니까 여기에 B다 할 거다. 됐습니까? 한마디로 그래프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있었다라고 친다면 A 구간, B 구간, C 구간, D 구간 이렇게 있다. A, B, C, D 구간. 전류 세기가 어떨까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A, B, C, D 전류는 뚝딱 떨어진 게 아니고 전압 때문에 전류가 생기는 거지. 전압이 세야 전류가 세겠지. C 구간은 전류가 그럴 수가 없겠지.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전압일 거니까. 됐습니까? yes. 기울기가 전압일 것 같다. 그럼 C 구간은 전류는 0 될 거다. 됐습니까? 아마 이 문제는 전제 조건이 그걸걸. 봐봐. 이 문제는 전제 조건이 이렇게 코일이 있을 거고 이 코일이 있는 바깥쪽에 이게 자기장 영역인데 이 자기장 영역의 자기장 세기가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가면수는 어차피 한 번으로 정해져 있을 거고. 면적, 이 코일 내부에 라고 이야기할 거니까 면적이 변화가 없을 거고. 그래서 얘들은 N이나 S가 안 그려도 돼. 그냥 그리려니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면적과 가면수가 일정할 거니까 요것들로만 전압을 이야기하고 전류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됐나? 그러면 AB 구간 전류 방향은 어때? 전류 방향. 반대. 왜냐? 기울기가 지금 전압이지. 근데 전압의 부호가 반대지. 그치? 물리 시간에는 에너지 파트 빼놓고는 부호는 방향을 의미하더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증가 감소가 아니라 얘는 반대 방향으로 될 거다. 그래서 AB 전류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대다라고만 알면 될 것 같고, 전류 세기를 물으면 어쨌든 C는 0이고 다른 데는 기울기에 따라서 전류 세기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랬지? 그래서 무슨 그래프를 대충 그렸더니 현상이 좀 없어가지고 세기를 더 이상 비교하진 않았다. 어떤 C가 제로인 것만 했다. 이랬지? 오케이. 그리고 나면 선생님이 여기 전달 유도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있어.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있는데, 좀 그래야 돼.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있고 여기에다가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도선이 있다. 도선이 있고, 이 도선은 그러니까 균일한 자기장을 어떻게 하느냐? 쌤이 책상 위쪽에 N극, 강한 N극, 그리고 책상 아래쪽에 강한 S극 자석을 놔뒀어. 놔두고는 책상에 이렇게 해서 물론 뭐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한 다음에 이렇게 구리선 같은 걸 갖다 걸쳐놨단 말이야. 그치? 구리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전선에 껍데기 있지, 그치? 피복인데 피복 말고 피복 없이 전선을 걸쳐두고 여기다가 구리 막대. 쌤 들고 있는 요런 식으로 구리로 막대를 하나 딱 세워서. 됐나? 여기다 실을 똘 감아서 하나, 둘, 셋, 르륵 당기는 거야. 르륵 얘를 갖다 당길 거야. 이러겠나? 당겨. 얘를 갖다 당긴다. 그럼 당기면 어떻게 되느냐? 당기면 뭐가 변하느냐? S. 어차피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라 그랬지. 여기에 도선이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하나가 있다 그랬지, 그치? 그러면 얘는 어차피 N은 1로 변함이 없는 거야. 가면수는 한 번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걸 잡아 당기게 되면 S가 뭐예요? 얘들아, 우리 저번에 앞에 시간에 할 때 혹시 스위치가 열려있는 쪽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 전류는 전기 회로면 가서 한 바퀴 딱 돌아와야지. 전류 흐름은 열려버리면 안 되지, 그치? 문 열리듯이 중간에 끊어지면 조금이라도 끊어지면 안 흐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들도 이쪽으로 열려있으니까 여기로는 전류 안 흘러. 딱 갇혀있는 요 곡선 안에서만 전류가 흐를 거란 거지. 잘 됐나? 그러면 이렇게 gat혀있는 요 안에서만 전류가 흐를 거고, 그럼 저걸 갖다 때로 잡아당기지? 잡아당기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좀 잠깐만요.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 S 이렇게 있는데, 자, 책에 보면 델타 파이로 나온 경우도 많아. 근데 선생님은 굳이 델타 BS를 적거든? 왜냐? 얘들의 의미가 뭐냐면 델타 B와 S가 될 수도 있고 B에다가 델타 S가 돼도 상관이 없어. 이해되겠나? 그럼 이 경우에는 지금 자기장 세긴 변하지 않지? 그럼 자기장 세긴 변하지 않는데 잡아당기면 밑에 형태로 자기장은 그대로인데 면적이 변해갈 거다. 그러면 시간당 면적이 변하는 것 때문에 전압이 생길 수가 있겠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일정한 속력 V로 당겨버리면 어떻게 해? 지금 이 면적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이 안에 지나고 있는 자기력선 들어간 영역이면 자기력선 수가 그만큼 변화를 하겠지. 맞지? 내려가는 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한번 잡겠나?
여기가 규준한 자기장 영역이었다. 잡아당기면 여기 갇혀있는 이 면적에서 이번에도 내려가는 거 5개 증가. 그럼 다음번에도 똑같은 시간에 또 5개 증가. 변하고 변하니까 잠깐만 왜 자꾸 들어가는 게 늘어? 안 돼. 없애. 나오는 거 하도록 전류가 흐를 거란 거지. 됐나? 들어간 영역이 늘어났다. 들어간 자기력 선수가 변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나오는 거 만들어서 없애버릴 거다. 그래서 전류가 흐를 거다. 그러니까 전류가 반시계 방향을 쫙 흐르게 되면 A, R, B 형태로 전류가 흐를 것 같다. 이해되겠나?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임의로 여기 지점을 A 그리고 저항 R 여기를 B라고 하면 ARB 형태로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 만들어야 될 거니까 반시계로 흘렀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전자기 유도가 있었었고 혹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기계가 발전기였지. 발전기 반대는 전동기, 땡큐다. 전동기. 전동기는 뜻이 뭐지?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전동.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순서 그대로, 단어 그대로. 나 전동기, 전기가 운동 만드는 거. 그게 지금 선생님 파일은 안 넣어놨는데 책에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저녁에 언급을 할게.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내용은 이해됐지? 그리고 전자기 유도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내보다 많지 않을까? 맞지? 잠시 까먹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그 다음에 하면서 같이 하고. 자, 뒤로 넘어갈게. 뒤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59쪽 해서 나오는 게 원자 구조, 스펙트럼 이런 게 나오는 거라. 그랬나? 원자 구조, 스펙트럼 이쪽이 나오는데 사실 오늘 많이는 못 나갈 것 같아. 사실 물리원의 책으로는 제일 마지막 단원에 들어있기는 해. 그냥 설명할 거야, 선생님이. 필기를 하면서. 필기하면서 같이 설명할 건데 거기는 저번에 쌤 빈칸을 좀 적게 마련했더니 애들 공부하는데 더 힘든 것 같아서 빈칸을 더 많이 마련해 놨습니다. 이랬나? 그래서 용어를 채워보면서 해야 되고 선생님 지금 책에서 빠진 부분인데 일부 넣어놨는 것들이 있거든. 그 이유는 뭐냐? 연결고리가 빠지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오케이. 쌤 얘기 들어봐봐. 일단 우리가 요 얘기를 좀 해보자. 원자 구조. 필기합니다. 원자 구조. 끊어지고 다음 장에도 상관없어. 그치? 연결해도 상관없고. 자, 개인 취향대로 하는데 원자 구조. 혹시 너희들 원자라는 거 누가 제일 먼저 이야기한지 아나? 아주 고대에 데모크리토스라고 있었어. 근데 그 사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뭐라카노? 되게 있잖아. 신뢰도가 높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거든. 잘못 만난 거야, 시대를.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밀려가지고 됐거든. 조용! 이렇게 묻혔어. 근데 나중에 너희들 중3 때 질량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들어봤지? 그치, 라부아제는 화학의 아버지야. 화원에서 다시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 너희 화원 우리가 하지 않았던 그 1단원에 이 얘기가 있단 말이야. 라부아제가 화학의 아버지인데 물을 전기분해하는 게 아니라 물을 중학교 때 했는 것처럼 전기분해 말고 주철관을 통과시키는 방법을 썼어. 해보니까 반응 전후의 질량이 똑같은 거야. 그리고 똑같은 물질은 똑같은 질량으로 이렇게 되니까 야, 뭐가 있는데 이거? 그 전까지는 뭐 모든 물질은 물로 이루어졌다, 불로 이루어졌다, 공기가 필요하다 뭐 난리가 났어. 그러다가 이름 네 바보같이 그지? 그러고 보니까 돌터니까 그나마 돌아온 거야. 완전 천재되게. 알베 되게 지적으로 생겼어. 집에 가서 인터넷 한번 뒤져봐봐. 되게 지적으로 마음에 들게 생겼어. 딱 봐도 신뢰감 있게. 그러니까 돌턴 할배가 뭐라 하냐면 야,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됐거든?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줄게. 공처럼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렇구나. 공처럼 생겼구나. 동글동글동글한 거. 그래서 혹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지. 화학 시간이었다면 이런 얘기를 더 열심히 했겠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건 학원이니까 학교에서 우리 반이 수업 분위기 안 좋다고 소문 나면 쌤들 뭐 하셔? 짝꿍 받고. 그치?
근데 사실 짝꿍 딱 바뀌고 나면 우리 반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지 않나? 달라져. 그치? 그런 것처럼 원자도 누구랑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졌다. 그래서 화학 변화가 됐다. 하면서 돌턴할배가 와 천재적으로 공 이렇게 생겼는데 야 내가 보니까 모든 물질이 정기적으로 중성이거든. 그럼 원자도 중성이야 그냥 공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질량은 원자 종류마다 다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조금 있다가 난리가 났어. 톰슨이란 할아버지가 음극선 실험을 한 거야. 다시 뭐라고? 음극선 실험. 사실은 세계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란다. 톰슨 할아버지가 처음 했던 건 아니야. 물론 그 앞에 여러분들이 거쳐갔지만 그분들은 정리를 못했지. 정리를 못했는데 톰슨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뭔 말이야? 음극선을 했을 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어. 마이너스 극에서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극으로 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 할 때 Where are you from이면 어디 출신인데? 근데 음극선, 음극 이렇게 된 거지. 마이너스 극에서 나 출발했거든 이렇게 된 거야.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게 나으려나? 왼쪽이 마이너스 극, 마이너스 극에서 이렇게 뭔가가 오늘 ray 선이 하나 나타난 거라. 됐나? 그래서 여기가 진공이었거든. 이걸 강조하진 않아. 책에서는 강조하진 않는데 진공으로 된 관 안에 전극만 연결해서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 있었는데 어떤 형광 물질이라든지 다른 처리를 하니까 마이너스극에서 플러스극으로 뭐가 쫙 가는 거야. 되게 궁금해서 여기 온갖 장치를 다 해봤어. 해보니까 야 심지어 저기 바람개비를 설치했대.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요? 그래서가 얘가 질량진이 입자란 거야. F는 ma. 난 이게 너무 이상했거든. 질량을 지녔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고 때려서 움직이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얘가 플러스극으로 갔을 때 보니까 전하 띄지 않을까? 느낌 있다거나 누구 찾았게? 전자를 찾은 거야. 전자. 그림의 일부는 선생님이 생략을 할 건데 여기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서브 작은 걸로 달아줬더니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있었더니 얘가 약간은 플러스극 쪽으로 휘면서 가더라. 목적지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데 중간에 작게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줬더니 플러스 쪽으로 좀 휘면서 가더라. 됐지?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야기할 건데 N극, S극을 뒀더니 그때도 휘었어. 이랬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 전자를 찾았어. 근데 이 할배가 되게 긍정적인 분이거든? 긍정적인 분이라서 잠깐만. 얘가 중성이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알맹이 있으면 어떡하노? 남들 같았으면 스트레스 받아 죽을 건데 톰슨 할아버지가 뭘 고민해? 야, 공인데 마이너스 찾았지? 있지? 공이 플러스라 하면 돼. 고민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말은 맞지, 그지? 플러스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전자가 있으면 그치, 정수체로 중성이니까 맞긴 하겠지, 그치? 그래서 내 같았으면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을 거야. 중성이라 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가 발견되면. 근데 톰슨 할아버지는 억수로 긍정적으로 괜찮아? 공 플러스겠지? 하고 쓱 넘어갔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딴 사람이 열받은 거야. 밑에 러더퍼드. 뭐라 카노 플러스 네가 봤나 플러스 이구나 어른이구나 네가라고 얘기 못하겠네. 할배 보셨어요? 플러스 이렇게 물으니까 뭐 그런 되지 이렇게 돼서 내가 찾을게요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찾을게요. 됐지? 그래서 러더퍼드가 실험하는 게 뭐냐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 헛소리 같지만 하늘이 파란 이유가 뭘까? 하늘이 파란 이유는 빨주노초 반환부 빛이와 그런데 낮에는 파장이 짧은 푸른색 계통의 빛이 잘 퍼져 산란을 잘해.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학교에서 방학생활 이런 거 하다가 산란이 뭔지 몰라가지고 되게 고민했을 때가 있거든. 뭐 과학책 그 말 많이 봐도 그거 못 봤었어. 보고는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뭐 온 동네 수소문하고 했던 건데 그게 산란. 온 사방으로 퍼진다. 됐나?
그러면 알파 입자가 뭐냐면, 자, 이렇게 하자. 자, 우리가 연구팀이야. 근데 밥 먹으면서 그 연구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옆에 보니까, 아, 우리 라이벌 팀이 있어. 그럼 어떻게? 대놓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잖아. 그치? 비밀 요원이지. 그래서 야, 우리 그 알파 입자 있잖아. 야가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러고 밥 먹고 막 의논을 했다는 거지. 그때 그 알파 입자가 누구냐? 가르쳐 줄게. 헬륨 원자핵. 헬륨 이가 양이온. 헬륨 원자핵. 자, 러더퍼드가 찾기 원했던 거 누구야? 플러스 입자야. 그럼 플러스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다시 물을게. 호랑이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에이, 입안 안 나오네. 동물원 가야지. 아, 산에 가야 돼? 옛날 분 역시 다르네. 너보다 밑에 학년들은 가더라. 그럼 동물원 가야 돼, 이렇게. 아, 짜증치지. 그치. 호랑이 찾으면 호랑이 굴에 가야지. 산에 가면 어떻게 해? 호랑이 굴에 가야지. 그러면 이분이 뭐냐면, 호랑이 찾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듯이 내가 플러스 찾으려고 하니까, 야, 플러스 한번 던져볼까? 이렇게 된 거야. 어디다 가요? 자, 발행. 여기가, 너희들 혹시 방사성 원소라고 들어봤지? 아, 이 그림 안 그려도 돼. 요거 그림 안 그려도 돼. 여기 상자 안에 방사성 붕괴 원소. 동위원소들이 좀 불안한 애가 있어. 얘들은 자동적으로 막 부사져. 근데 저번에 쌤 뭐 하다가 봤는데 정말 빠르게 붕괴를 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총알 쏘듯이 알파 입자가 팍 튀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통에 다 가둬놓고 요 앞에만 구멍을 하나 딱 뚫어놨어. 그러면 총알 따발총 쏘듯이 쫙 뿜어져 나오는 알파 입자가 있는 거라. 됐나? 그래서 그 옆에 이렇게 스크린을 둘렀어. 축구 경기장 보면 그치? 선수들 이렇게 쫙 이렇게 테두리 있듯이 거기 있고, 근데 그 앞에 뭘 놔뒀냐면 금을 놔뒀어. 금. 요즘 금이 한 돈에 120만 원 가까이 갔대. 근데 며칠 전에 10% 내렸대. 옛날에 누구 돌 때 이럴 때는 금 한 돈이 5만 원. 5만 얼마였어. 근데 지금 뭐 110만 원 이렇대. 자, 잠깐만. 금 얘기를 왜 했냐? 금은 정말 얇게 펼 수가 있거든. 그래서 너희 어릴 때 엄마 내 금반지 받은 거 보여줘 하면 하나가 3.75g이야. 지금 금값이 하도 많이 오르니까 내가 계산해보니까 그 정도 수준이 맞던데 0.1g짜리 금반지가 나왔대. 0.1g짜리 금반지가 나왔대. 그 정도 해야지 가격이 맞는 것 같아. 자, 그럼 잠깐만 이렇게 이야기할게. 그 얘기 왜 했느냐? 금은 얘들아 정말 얇게 펼 수 있는 거거든. 원자 한 개 수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집에 귤이 있는데 귤 상자 싹 부어서 바닥에 쫙 펼쳐서 한 겹으로 펼친 것처럼 원자 한 개 두께로 할 수 있는 게 금인 거야. 됐나? 그래서 금을 딱 놔뒀대. 근데 금 하나만 있겠어? 아니지. 원자 억수로 작지? 루룩 있겠지, 그지? 여기다 따발총을 루룩 싼 거지. 그러니까 원자 하나는 아니지만 쫙 쌌는데 거짓말 조금 보태면 여기다가 총알을 100발을 쐈어. 100발을 쐈는데 승혁아 괜찮나? 990발이 여기 간 거야. 뭐야? 여기 놔뒀는데 왜 그대로 다 가? 그치? 그런데 여기 한 3개 가고 여기 한 4개 가고 여기 1개, 2개 이런 식으로 온 거야. 아니 옆에 간 건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온 건 뭐냐고? 그치? 설명할게. 알파 입자를 보냈는데 몇 개나 1000개를 다 뒤에 갔지? 아, 이게 워낙 원자를 짰기 때문에 두두두두두 온 동네 다 있는데 원자는 진짜 째매한 플러스를 띈 게 있는 거야. 여기 다 텅텅 비었어. 쏘니까 다 통과. 근데 이 옆에 싹 가니까 세다! 플러스라서 플러스 밀린 거야. 800아 마이너스를 안 던진 이유는 그거야. 마이너스 던지면 야 결합해서 안 나오겠지. 맞지? 안 나올 거니까 플러스 던져서 플러스는 청력이니까 튕겨 나갔을 거라고. 됐지? 근데 지금 이건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딱 받고 튕겨 나온 거야. 농구할 때 백보드에 맞으면 톡 들어가듯이. 됐나? 정말 조그마한 건데 그게 되게 무겁거든. 탁 맞으면 톡 튕겨 나오는 걔가 있다는 거지. 질량은 양성자 중성자에 비하면 질량이 한 1800분의 1 억수로 가벼운 게 전자야. 전자 1을 맞았다고 튕겨 나올 리는 없어. 그럼 여기 헬륨 원자가 되게 무거운 거거든. 그러면 거의 한 8,000에 해당하는 건데 전자 하나가 1이라면 튕겼는데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진짜 무거워야 된다고. 그 학교에 농구공 백보드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내려와서 이 뒤쪽으로 되게 무거운 거 있지 않나?
그래 안 넘어가지. 맞지? 그림이 입체적으로 안 그려서 그런데 저만큼 무거워야지 튕겨 나올 수 있듯이 진짜 무거운 게 있다. 그럼 러더퍼드 할배가 내가 찾을 수 있었지. 에이 할배 못한다고 됐다고. 내가 찾았다 이렇게 된 거지. 러더퍼드 할배가 뭐 찾았다? 원자 핵을 찾았다. 근데 원자 핵을 찾았는데 이 할배가 했는 게 정말 많아. 업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할배 자 제가 다 안 적어도 돼.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그림이 이 책에 있을 거니까 안 적어도 돼. 요 이름만 기억을 하고. 그래서 원자핵은 매우 크기는 작고 아주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질량을 차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중간에 플러스 진인 원자핵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할배가 원자핵에 대해서 온갖 것 얘기 다 했어. 진짜 많은 얘기를 해서 다 했는데 못한 게 하나가 있어. 문제점이 2개가 발견되는 거야. 러더퍼드 모형을 2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야. 진짜 어마어마한 업적을 가졌는데 얘가 전자가 어딘가 돌고 있겠지. 어딘가 돌고 있겠지. 무슨 얘기냐? 임의의 궤도에 전자가 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중요하냐고? 중요하지. 임의의 궤도로 돌고 있느냐, 특정 궤도로 도느냐는 엄청나게 다른 거니까. 이랬나?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문제점 2가지, 1번, 2번. 야, 아무 때나 돌고 있으면 야 전자가 뭐겠어? 아주 가볍다 그랬지. 얘들 둘 사이 인력, 청력. 인력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 네가 와. 야가 원자핵한테 네가 와? 못하잖아. 그럼 전자가 끌려가겠지. 그럼 전자가 끌려가다 보면 이게 유지가 되겠냐? 원자핵에서부터 전자 있는 데까지. 그래서 원자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좀 고급 표현이지, 그지? 원자하고 전자하고 갖다 박아가지고 그대로 유지가 되겠나? 이 말을 갖다 원자의 안정성. 됐나? 그 다음에 지금은 쌤 이해를 못할 말을 한번 쓰고 조금 더 이야기할게.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의 이렇게만 일단 적어줄게.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걸 설명할 수가 없다. 자, 이제 쌤이 그 다음 설명할게. 러더퍼드 이후에 나오신 분이 요분입니다. 지금 이제 원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 중에서 교과서상으로는 이분이 마지막. 현대과학은 더 발달했지만 보호가 마지막이거든. 자, 나는 보호 때문에 사실 여러 번 울고 여러 번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할배가 나한테 뭐라 했냐고 할배가 내가 만난 적은 없지. 만난 적은 없는데 만나면 따지기라도 했을 건데 정말 고등학교 때 진짜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게 항상 얘기했지만 너처럼 이렇게 쌤한테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볼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면서 어쨌든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어찌어찌 맞추기 위해서 내가 막 외웠던 것 같아. 대학교 가고 났는데 유레카 난리 났잖아. 대학교 가고 와 이게 엄청나게 그래 공부는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보호는 일단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있어. 수소 방정관 적어줍니다. 수소 방정관 뜻이 뭐냐면 수소 방정관 좀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지웠어. 할배들 이름 지우긴 좀 그렇고 수소 방정관 요 안에 수소를 넣었어. 요 안에 소량의 수소를 좀 넣고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공급했단 말이지. 전기 에너지 공급했단 말은 전압을 걸어줬다는 얘기겠지. 그때 전압을 걸어주고 수소를 넣어놓고 있었더니 여기 형광등처럼 생겼거든. 야, 그러면 형광등처럼 생겼을까? 뭐가 나왔을까? 빛이 나왔겠지? 정말 이 순간 이 할배를 갖다가 정말 때리고 싶었어요. 내 옆에 있었으면 한 대 때렸을 것 같아. 빛 나왔으면 됐지. 거기다 이걸 갖다 댔던다. 이게 뭔데? 프리즘. 왜 이런 변태 같은 이론을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이 프리즘을 갖다 대고는 뭘 받느냐 할배가. 선 스펙트럼을 본 거야. 방출 선 스펙트럼을. 근데 그 색깔이 R, G, B, 바이올렛, 빨초파 보라. 너 빨주노초 반환 보자.
근데 빨전투 하나 보이고 빨, 초, 파, 보라, 꼴랑선 4개. 됐지? 스펙트럼은 아니라 빛이 파장에 따라 표현된 거거든. 그러면 이쪽이 파장이 긴 거 짧은 거 빨간색 쪽이 파장이 긴 거. 맞죠, 그치? 파장이 길고. 사실 쌤 같은 경우 요 파장까지 다 외우거든. 외우는데 혹시 할배가 무슨 실험을 했냐면 전기 에너지는 전압 세기가 세지면 센 거다. 센 전압을 걸었어. 아까 3V 걸다가 뭐 거짓말 일부 가미를 했는 거대. 3V 걸다가 200V를 걸었어. 엄청난 에너지를 준 거지. 그러면 빛이 세져야 되잖아. 빛이 세져야 될 건데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작고 얘는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크니까 센 에너지 줬으니까 센 에너지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준아 맞나? 응. 듣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앵무새가 되면 안 돼. 앵무새가.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엄청난 게 지나가기 때문에 앵무새가 되기도 힘들어. 고2 때는. 그치? 조금 이따 좀 전에 무슨 뭐라 했어? 못 따라한단 말이야. 그치? 못 따라한단 말이야. 근데 그 앵무새조차도 되면 안 된다고. 내가 자발적으로 생각을 해서 언어를 쏟아낼 수 있어야 돼. 이랬나? 그러면 센 에너지를 공급하면 나는 그 생각을 했다고. 내하고 같지 않으면 힘들 수도 있지. 쌤 이런 얘기 왜 할까? 근데 생각을 하지 않고 고민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뒤에 가서는 뭔가를 확장을 할 수가 없어. 확장을 할 수가 없어. 나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과학 공부 고3 때 하루에 20분씩밖에 안 했음. 그래도 과학은 성적이 안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나? 응. 내가 공부할 때도 고3 때 진짜 한 과목당 과목별로 20분 밖에 안 했음 하루에. 내가 정해놓은 루틴이. 자, RGB 바이올렛이지. 그치? 나는 뭐라고 고민했냐? 센 에너지 주면 에너지가 세져야 될 거니까 이 파장이 변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이 파장이 어떤 방법을 써도 똑같은 거야. 어떤 방법을 써도. 그러면 그 이유가 뭐지? 여기에서 수소기체라는 걸 바꾸진 않았어. 그럼 도대체 이 띠가 왜 나타났냐고. 이 띠가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핵이 있었고 핵 옆에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가 있다는 거지. 궤도가. 그러나 이 문제의 이 그림의 핵심은 밑에서는 좁고 위에서는 좁고 밑에서는 넓어야 돼. 밑에 간격, 핵에서는 간격이 넓고 위로 가면 점점점 간격이 좁아져야 돼. 좁아져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조금 거짓말을 해서 이야기하는데 n 이퀄 1이고 n 이퀄 2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건 가시광선이야. 가시광선. 다음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가시광선이란 말은 2번으로 전자가 전이를 할 거야. 고1 때 거 잘 깨워야 돼. 전자가 밑에 있으면 에너지가 작고 위에 있으면 에너지가 컸어. 에너지 준이라고 기억나? 이 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이렇게 되는 거. 그치? 얘가 있었단 말이야. 에너지 준이. 그럼 그게 나오게 됐을 때가 이것 때문이라고. 어떻게? 2번인데 쌤 보기가 그래서 2에서 3에서 4에서 5에서 여기를 사실은 이 실험은 2번 껍질로 떨어져야 되거든.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번 껍질로 떨어질 때 보니까 에너지가 점점점 세져. 에너지가 점점점 세져. 얘보다 에너지가 점점점 세져. 그런데 그 차이는 적어지더라고. 이걸 보고 보호 할아버지는 원자 옆에, 핵 옆에 전자가 특정한 궤도에서 원운동을 하며 이 원운동 할 때는 에너지의 변화가 없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전이가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지. 그리고
그때 이거 특정한 궤도 사이의 간격이 위로 갈수록 좁아지니까 에너지가 커지는 거 맞지, 그지? 에너지가 커지는데 그 사이 간격은 넓어져, 좁아져? 좁아져. 이해되겠나? 그래, 이렇게 빛에다 프리즘 두고 스펙트럼을 얻었는데 이 스펙트럼을 보고 원자 옆에 전자는 이렇게 특정한 궤도에 돈다라고 찾아냈다고. 우리 지금 설명 듣고도 이해하기 힘든데. 그치? 할배는 이 그림 보고 얘를 상상해서 나타냈단다. 대박이지, 그치? 응. 됐습니까? 그래서, 쌤, 그럼 수소 말고, 그래, 다른 원자는, 쌤 이렇게 이야기하지. 건물마다 천장까지 높이가 달라. 그러니까 원자마다 이 간격들이 다 다르다는 거야. 다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원자들마다 선 스펙트럼의 종류가 다 다른 거지. 원자마다 선 스펙트럼이 다 다른 거지. 통합과학에서는 분명히 이게 들어가. 통합과학에서. 네. 1단원, 첫 단원 빅뱅 나올 때 이 얘기는 이미 했거든. 원자마다 선 스펙트럼이 다르다. 이랬나? 오케이.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지. 자, 바레이. 지금 오늘 했는 게 너희들한테 59쪽 잠깐 펴봐라. 59쪽. 59쪽을 펴봤을 때, 자, 첫 번째 나온 게, 첫 번째 원자 구성 입장. 처음에 뭐가 두두둑 바뀌었지? 집에 가서 적으면 되겠지만, 이게 톰슨 모형이야. 두 번째, 중간에 빨간색 핵이 있지.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막 돌고 있지, 그지? 뭐 옛날에 행성 모형 이랬는데, 임의의 궤도로 전자가 돌고 있다. 이게 러더퍼드 모형. 세 번째 게 동글동글하게 궤도가 있지. 너희들 옥텟 규칙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치? 특정한 궤도에서 전자가 돌고 있다. 보어 모형인 거야. 지금 현대 모형으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지금 설명하진 않는다. 그 밑에 큰 2번. 원자 구성 입자 발견. 이렇게 됐지, 그지? 제일 먼저 찾는 건 전자. 그 다음에 러더퍼드가 원자 핵 찾고 양성자, 중성자 다 예측을 했어. 이해되겠나?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가 됐고. 자, 그 밑에. 관로 1번의 거 전자 발견은 톰슨이 했겠지. 그래서 진공으로 되는 관 안에 넣어서 마이너스에서 뭐가 튀어나온 걸 찾았고 이 녀석이 전자다라고 확인을 했다. 이랬나? 그래서 전기장애도 자기장애도 플러스 마이너스에도 NS에도 끌려가면서 휘어지더라. 그러니까 전기장, 자기장의 힘을 받기 때문에 얘가 음전하 뛴다. 이랬나? 여기는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더 하겠어요. 그 다음에 원자핵 발견 밑에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적혀있지, 그지? 밑에. 맞지? 그치? 알파 입자 핵심. 비밀 요원이다, 그지? 그러니까 이름이 알파 입자. 근데 얘가 금에 딱 부딪혔을 때 핵에 맞으니까 튕겨 나왔고 빈 공간에 거 그대로 뒤로 갔고 플러스 가까이 갖는 건 옆으로 살짝 휘어졌다. 됐지? 그 다음 뒷페이지에 원자의 스펙트럼. 자, 원자의 스펙트럼 고1 때도 똑같이 나오는 거고 통합과학에서 수능에서 나올 건데 스펙트럼이다. 스펙트럼이라는 게 얘가 빛을 파장에 따라서 표현을 했는 거다. 빛을 파장에 따라 표현을 했을 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이거 기억나? 광자의 에너지 E는 광자의 에너지 광자 빛. 지금 좀 전에 그 스펙트럼 있었지. 빨주노초 반환보. 빨강색은 어때? 빨강색은 이렇게 파란색은 어떻게? 이렇게. 맞지? 누가 에너지 크지? 파란색. 그치? 얘가 에너지 크지? 누가 진동수 크지? 많이 흔들리는 거. 파란색이 진동수 크지? EF, frequency, 빈도. 진동수 크지? 파장은 길어, 짧아? 딱 봐도 마루에서 마루까지 파장. 마루에서 마루까지 엄청 짧지, 그지? 그래서 파장은 짧지? 됐습니까? 그럼 E는 HF는 람다분의 HC 이런 게 있어. 그럼 얘는 왜냐? 누구하고? 에너지하고 진동수하고 비례한다. 좀 H 뭐요? 상수. 플랑크 상수. 플랑크 상수. 그리고 요게 람다. H는 플랑크 상수. C는 광속. 광속.
C는 빛의 속도. 광속인 거야. 광속. 그럼 너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빛은 에너지랑 진동수랑 그리고 파장분의 1이랑 비례하는 관계구나. 이랬나? 그거 적으려고? 거기가 사실은 빈칸이야. 이랬습니까? 집에 가서 찾아. 다시 한번 고민하는데 쌤은 어떻게 외웠느냐? 나는 이렇게 외웠어. 솔직히 저 원리를 몰랐을 때, 얘가 이렇게 된지 몰랐을 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외우는 방법이라도 해서 틀릴 수는 없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나 생따로 외우지 못하거든. 생따로 외우지 못하는데 어쨌든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니까 방법은 이래 정했어. 그치, 뭐 하나는 비례고 하나는 반비례니까 알파벳 A, B, C, D, E, F 옆에 있으니까 뭐 친하게 지내겠지. 니 클 때 나도 크게. 그래서 에너지 클 때 진동수 크다. 그러니까 진동수 컸으니까 뭐 하나 작았거든. 파장은 짧다. 이렇게 외웠어.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노력 안 되면 생따라도 외워야 돼. 그래야 문제를 맞추니까. 이랬습니까? 그게 밑에서 꼭 외워야 되는, 왜 광자의 에너지입니까? 잠깐만. 광자는 광이라 치자. 자는 뭔데? 입자? 혹시 궁금한 거 없어? 갑자기 궁금한 거. 빛은 파동이라고 들었는데? 웬 입자래? 승희가 왜 그럴까? 빛은 파동인 동시에 입자다. 헐, 충격이지? 쌤도 옛날에 이렇게 했을 때 충격이었어. 한 대 두들겨 맞은 것 같았어. 빛은 파동인 동시에 입자다. 자, 쌤, 그럼 물을게. 전자는 입자계 파동이게? 전자는 입자다. 집나 맞다. 인 동시에 파동이다. 그러니까 입자로 끝나는 애도 없고 파동으로 끝나는 애도 없어. 파동은 입자고 입자는 파동인 거야. 그게 뒤에 가면 다른 단원이 나오는데 빛의 이중성, 물질의 이중성, 그러니까 물질파라고 나올 거야. 물질파라고. 이랬나? 그러니까 딴 반에 누가 가더라도 물리원에서 이만큼 배우면 물리2에 뭐 배워요? 물리2 신청했는데 재미난 것들이 또 많아요. 됐습니까?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세 발에 핍니다. 그러면 내가 기억해야 하는 건 이걸 이중성이란다. 이중성. 한 번씩 이렇게 노출해야지 그 다음에 할 때 받아들이기 쉽단 말이야. 빛은 입자인 줄 알았는데 파동이었다. 파동이었는지 알았는데 입자였다. 둘 다 동시에 된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 동전은 이라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어. 근데 선생님 왜 맨날 파동이라 그랬죠? 자, 동전 앞면과 뒷면 동시에 볼 수는 지금 이렇게 가까이 하면 둘 다 보이는데, 아니 이거 볼 땐 여기로 넘어간 거야. 이거 볼 땐 요즘 넘어간 거고,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빛이 파동이다 했을 때는 앞면을 보고 있어서 그렇고, 다른 형태로 뒤집으면 뒷면, 입자다가 보이는 거지. 자, 혹시 너희들 올 때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누가 문 열어주지 않더나? 누가? 자동문이. 그치? 그게 바로 입자성입니다. 빛의 입자성.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알려줄게. 이러나 빛 입자라는 녀석이 가서 야, 문 열어 시킨 거다. 그게 광전 효과다. 사실 무슨 효과? 광전 효과. 잠깐만요. 과학은 앞에서부터 광전. 빛 때문에 전류가 흐른 거야. 그러면 너가 자동문인데 쓱 다가갔지? 자동문인데 다가가니까 내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면서 빛의 양이 변한 거야. 그래서 걔들이 반도체를 작용을 해서 센서로 작동하면서 야, 전류 흘려. 윤정이 오시네. 문 열어줘. 이렇게 해서 문 열어줘서 내가 자연스럽게 그래? 고맙대. 하고 나올 수 있었던 거지. 그게 광전 효과다. 됐나? 오케이. 그래서 때로는 뭐 간식처럼 먹었는 게 더 유용할 때가 있어. 지금 오늘 했는 건 빛의 이중성. 빛은 파동인 줄 알았는데 입자기도 하더라. 그게 광자 에너지인 거야. 빛 입자. 이 얘기는 입자니까 지금 파동을 얘기해요. 파동성이니까 파동 이야기 하겠지. 그치? 근데 입자와 파동 둘 다 됐으니까 광자. 입자인데 왜 파동처럼 이야기하냐고. 동시에 다가 됐으니까. 광자 에너지. E는 HF는 람다분의 HC. 말로 해야 돼. 말로 외워야 돼. 공식은. 공식은 말로 외워야 돼. 전성 뭐라 하노? 뭐라고? E는 HF는 람다분의 HC. 람다.
아무도 안 물어서. 요거 뭐라고 읽냐면 람다 이렇게 읽어요. 람다. 모른 척한데 그 일대하고 열심히 들었으니까 그러면서 람다분의 HC. 그럼 H는 그냥 H라고 이야기한다. 됐나? HC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밑에 방정관 이렇게 있고 61쪽. 61쪽에 보면 우리한테 보호 원자 모형과 에너지 준이 돼 있지. 첫 번째 보니까 러더퍼드 원자 모형 문제점 돼 있나? 아까 문제점 2가지 있다 그랬지. 안정성하고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잠깐만 아까 해보니까 수소 연속적이었어? 연속 아니었지. 불연속이었지. 근데 이게 러더퍼드로는 이게 얘기가 안 돼. 무슨 얘기냐? 자, 쌤 설명 간단히 1분 안에 끝낼게. 이렇게 언덕이 있었어. 그럼 언덕 위에 있다가 밑으로 떨어지면 훅 내려올 때는 그 높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할 거야. 근데 러더퍼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핵 옆에 전자가 아무 때나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 어디라도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 높아졌다 낮아졌다면 어디서라도 모든 영역에 모든 파장의 빛이 다 방출돼야 될 것 같다고. 그런데 그게 안 됐어. 보호가 해보니까. 그치? 그러니까 보호가 뭔가가 찜찜해 이러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왜냐? 자기가 금속 통으로 된데 기체 넣어보고 실험을 해보니까 아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게. 이게 계단인데 계단 높이마다 여기서 요만큼 떨어질 때 여기서 요만큼 떨어질 때 이런 에너지는 또는 요만큼 에너지는 되는데 모든 영역에 에너지는 다 방출될 수 없다. 그게 보호의 이론이란 거지. 보호는 계단처럼 되어 있다. 특정한 궤도에 있으니까 특정한 에너지만 내놓는 게 당연하다. 러더퍼드처럼 특정한 궤도가 없다면 이런 상황으로 돼야 될 거니까 연속적인 스펙트럼 다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호분이 러더퍼드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수정 좀 할게. 이렇게 되어서 밑에 설명을 하게 된 거야. 전자는 전이할 때 밖으로 갈 때 흡수, 밑으로 내려올 때 방출 이런 식으로. 제일 밑에 또다시 있지, 그치? 그럼 광자의 에너지 HF는 람다분의 HC거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껍데기마다 이 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이 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어떤 특정 상수값 원자마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각각 궤도가 여기 에너지 E, M, E, N 이렇게 되면 궤도 전자 전이할 때마다 큰 것 빼기 작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값으로 광자 에너지 이야기할 수 있다. 되겠나?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61쪽까지는 했는데 62쪽은 어설프게 얘기를 해서 지금 얘기를 못하겠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게. 과제 알려드리겠습니다.